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문화국제국 공통사항으로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각 부서별로 지금 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23년도쯤에 이제 23년도 3월쯤에 그 평택시의 의원 행동강령조례 제7조에 의거를 해서 서로 이제 그 각 소간의 이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제 그 부서에 있는 운영위원회에 이제 중복되는 거를 이제 막고자 저희가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보내신 이 책자 감사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지금 중복되고 있는 여기 복한이 위원님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위원회들이 있어요. 지금 문화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저랑 최중구 의원이 지금 평택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자료는 24년도 1월부터 계속 지금 되고 있습니다. 거의 바뀌질 않고 연임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한미국제교류과에는 이제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자료 구축 및 보존위원회, 그리고 평택시 방음시설 사업위원회, 이 두 가지 위원회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문화유산관광과는 평택 마이스 산업 지원협의회, 그리고 체육진흥과는 체육진흥협의회, 여기에 지금 북한 위원님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회의가 개최를 안 해서 못 바꿨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변명인 것 같고요. 지금 시기가 한참 지났어요. 그렇죠? 제때 바꿔주셔야 되는데 바로 이거는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입니다. 제가 뭐 행사 관련돼 가지고는 좀 전에도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시 행사가 상당히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문화국제국은 타이틀에 맞게 아시다시피 그 축제와 행사들이 좀 많은 편에 속하고 있어요. 이제 보내주신 감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봤을 때 문화예술가는 7개 6억 2천만 원 들어가 있고요. 한미국제교류과 12개에 17억 8,700에 이제 신규 에어쇼 1억 5천은 제가 따로 일단은 빼놨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는 6개 5억 9,800, 체육진흥과는 9개 13억 8,300. 여기에 모든 그 재단 행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재단 행사까지 포함하면 사실 더 많이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행사로만 했었을 때도 43억 8,800만 원 플러스 재단 행사까지 하면 알파가 되는 거죠. 이는 문화국제국 전체 예산 아까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여쭤보셨죠. 1,235억에 이제 3.5%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행사가 과연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뭐 행사도 다녀봐서 알겠지만은 너무 남발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기도 그 시기에 몰려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정작 가보면은 행사들의 그 테마와는 정반대의 행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적에 맞는지, 그리고 예산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행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만족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축제의 방향과 참가자의 통일을 필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25년도 3월에 행사 예산 공개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뭐 대충 내용 아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옆에 보시면은 그 청소년의 날 그 웹자보가 있어요. 이건 조금 작게 해서는 안 보일 텐데 저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소요 예산이 이렇게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웹자보뿐만이 아니고 현수막, 그리고 이제 다른 저희 리플렛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예산을 표기하라는 그런 이제 내용의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보았을 때 과연 이 행사가 얼마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나름 해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행사가 이거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시민의 눈을 무서워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화국제국에서 하는 행사들에 있어서도 이 조례를 근거로 반드시 행사 예산 금액을 책정하여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뻔한 콘텐츠, 거의 행사를 가면은 초청 가수 섭외하고 음식 뭐 부스 차려놓고 이런 거는 뭐 너무 중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행사를 한두 번 가도 결과적으로 이 행사가 저 행사고 저 행사가 그 행사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그 많은 부서들 중에서 가장 행사와 축제의 그 중심 역할을 하는 문화국제국에서 이런 뻔하디 뻔한 축제들을 계속하게 된다? 이거는 우리 시 행사가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하고 내실 있는 행사 프로그램을 좀 발굴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시민분들 아까 그 평가단도 있다고는 하셨지만 뭐 제가 정확하게 좀 파악은 못했어요. 피드백 그런 평가단뿐만이 아닌 뭐 우리 블로그나 SNS 운영하는 채널에서의 그 커멘트들도 적극적인 피드백들을 좀 반영을 해주시고요. 그 다양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정말로 시민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행사들을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좀 각 행사 축제마다 좀 특색 있는 진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내년이 기다려지는 이 행사라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적인 질문은 끝났고요. 이제 각 부서별로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국제교류과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고요. 기사로도 나와 있었습니다. 뒷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번 에어쇼, 그렇죠? 기사로도 나왔고. 근데 현실적으로 행사에 주는 미군 쪽이었고 우리 시와 국제교류재단은 서포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정은 미군, 부는 시와 국제교류재단. 6년 만에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뭐 그 전에 했던 행사, 똑같은 행사라도 좀 변동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좀 몇 가지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교통 혼잡과 그 시민분들이 그 행사장까지 가는 그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습니다. 뭐 물론 그 미군 그 공여 그 에리아의 특성상 그 보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알겠지만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보다 걸어가는 시간이 더 길었다고 하는 시민분들도 계셨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제대로 좀 안내가 됐냐?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홍보 쪽 방법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 얼마나 걸린다는 그런 것들이 명시가 지금 되어 있지는 않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운행 시간이 7시 반부터 해서 뭐 20분당 한 대씩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여기 도착을 했을 때 바로 앞에 있는 줄 아는 사람들도 대부분일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지가 없다 보니까 거의 뭐 행사장 찾아 산만리를 가는 그런 케이스가 돼버린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셔틀버스에 좀 그 혼잡이라고 해야 돼요. 교통 혼잡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또 배가 되다 보니까 이 에어쇼를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그 여행이라기보다 많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다음은 비가 왔어요. 첫날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 홍보했던 웹자보에 우천 또는 뭐 기상의 악화 아니면은 뭐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행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하나라도 들어갔었으면 시민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원성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물론 그 미군 측의 그 결정도 있기는 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는 평택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미군에서 운영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미군 측에다가 할 말은 가감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해 준 거는 고맙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있으면 그럼 우리는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행사를 취소하겠다라고 통보를 하던가 아니면은 시민들한테는 이런 그 SNS 채널에 올라가는 글들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가 하나라도 들어갔으면 이렇게까지 좀 뒷말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뭐 에어쇼뿐만이 아니고 모든 행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시에서 하는 큰 행사들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해 주셔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이건 갑자기 그 화장실이 나와서 좀 당황하셨을 텐데요. 이거 체육진흥과에다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있었어요. 뭐 2년 만에 하는 행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이제 통합 30주년을 기념해서 좀 더 신경을 썼었고요. 그러나 이제 시설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노후화된 거는 막을 수는 없겠는데 이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좀 그 역할이 되어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화장실을 왜 올렸냐면은 이제 칸막이 때문에 지금 사진을 올린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실 왼쪽 두 개는 그 소사벌 레포츠타운 안에 있는 거고 제일 오른쪽 거는 그 팽성실내 체육센터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네, 지금 요즘 건물들에 보면은 화장실 기본적으로 칸막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변기 사이마다요. 그러나 이 지금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가운데 사진 보시면은 그 장애인 소변기 오른쪽에 좀 칸막이가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로 모든 걸 다 커버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화장실의 에티켓 문화가 이제 나날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그거에 이제 시도 발맞춰 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발견이 되지 못하거나 지금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전수적으로 좀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운영적인 부분에서도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오전 때부터 거의 끝날 때까지 이제 있었다 보니까 그 모든 경기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운영 미숙은 고질적인 부분이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 뭐 중간에 룰을 바꾸려는 그런 시도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결승전에 이제 올라갔던 팀들의 순위 오류로 인해서 뒤바뀌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제 매끄럽지 못한 그런 시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통합의 기치를 걸고 한 오랜만에 한 시민체육대회인데 오히려 시민들의 참여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재발하지 않도록 좀 그 매뉴얼들을 좀 더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다 개선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애인 체육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앞서서 최준구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최선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뭐 수차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그 주제를 가기 전에
우리시 체육 예산하고 인프라의 확대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이제 18년도부터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19건이에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다면 장애인은 몇 건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다가 찾아보니 당연히 0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18년부터 그 공공체육시설 추진을 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걸로 봤었을 때 애초에 장애인 체육시설은 전무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는 소요 예산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주요 추진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3,397억 맞나요? 확인 안 해봤지만 한번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는 다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장애인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추진 사업 비용은 현재 0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연 그 공동체를 추구하고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서의 그런 공동체 가치를 추구하고 가치의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시의 정책에 과연 부합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차이가 나도 너무 나지 않나요? 그렇죠?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 체육시설 현황인데요. 전체 우리 전국에 있는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전체로 봤었을 때 경기도는 15%를 갖고 있지만 평택시도 당연히 이제 하나도 없다 보니까 0개입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인구를 갖고 있는 그 다른 경기도 내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우리 시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해줄 수밖에 없다고 봐요. 비슷한 시군도 그렇지만 오히려 얼마 전에는 제가 그 경기도 장애인 체육체전이 있었던 가평군을 개인적으로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 반다비 체육시설은 2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시보다 규모는 작지만 계속 그 체육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과연 그 모두가 행복한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그런 꿈꾸는 가치에 우리가 부합을 한지 좀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작년 행정사무 감사 때도 이 반다비 체육센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전직 과장님 맞죠? 예. 정확히 언제부터 그러면은 이 체육센터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저희가 24년도 이제 행감을 받고요. 그리고 24년도 말부터 저희 이제 장애인 그 체육회 단체들과 저희가 아산이나 이런 인근 시에 그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이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저희도 그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고 이제 그 국비 지원 사업이 되니까 이제 공모 사업을 준비를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던 상황입니다. 이제 다시 현 과장님께 그럼 여쭙겠습니다. 아까 그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문체부에서는 그 반다비 체육관을 해줄 수 있는 그 개수를 정해놨어요. 150개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몇 개가 지금 되어 있나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가 한 10개 정도 좀 알고 있는데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만약에 우리는 올해 말에 추진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미 만약에 그 수량이 다 차요. 그럼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계시죠? 포함되도록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포함되도록 서두른다는 것도 그러는데 플랜 B는 가지고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정부에서도 150개를 선정해놨는데 만약에 안 되면은 문체부를 통해서 별도의 사업을 더 내려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 장애인 인구가 26,000명입니다. 지금 적지 않은 숫자예요. 적지 않은 숫자인데 사실 체육 시설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설을 봤을 때 열악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름으로 생각하지 말고 같은 입장으로서 한번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잘 지켜 주시는지는 저도 뭐 계속 꾸준히 좀 체크를 해 보겠고요. 아무튼 그런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체육센터 유치하는 거에 있어서 입장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는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